제가 지금까지는 여러분들한테 구근식물의 뿌리를 잘 내리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집집마다 키우고 있는 상황은 다 다르긴 하겠지만 어쨌든 지금부터 꽃이 피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제일 신경 써야 될 부분은 크게 두 가지예요. 우선 첫 번째는 꽃봉오리가 마르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 꽃봉오리가 마를 수 있는 조건은 크게 세 가지예요. 우선 첫 번째는 고온에 노출됐을 때, 그것도 굉장히 갑작스러운 고온에 노출됐을 때 꽃봉오리가 갑자기 마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영상 10도 이하로 키우고 있다가 갑자기 영상 20도에 준하는 높은 온도에 노출이 되면 꽃봉오리가 마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뿌리가 갑자기 많이 상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갈이 같은 거 해가지고 구근식물을 옮기다가 뿌리가 많이 상하게 되면 분갈이 몸살로 인해서 꽃봉오리가 마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다가 뿌리가 좀 다쳤다 싶으시면 이 녀석을 최대한 서늘하고 바람이 잘 되는 곳에 냅둬서 휴식을 좀 취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 녀석이 다행히도 몸을 잘 추스러서 꽃봉오리가 상하지 않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비료나 영양제를 많이 주면, 갑자기 주면 꽃봉오리가 마를 수 있습니다. 꽃봉오리가 마르는 원리는 삼투 현상에 의한 것이고요. 이 삼투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흙의 농도가 뿌리의 농도보다 높아지면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꼭 비료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거름을 더 준다거나 아니면 천연 영양제 같은 걸 준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분갈이 흙을 복토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심어놓은 그 화분 위에 더 얹어주거나 하는 식으로 해서 흙의 농도가 뿌리의 농도보다 일시적으로 상승하면 삼투 현상으로 인해서 꽃봉오리가 마를 수 있어요. 꽃봉오리가 한번 마르게 되면 이것은 절대 회복되지 않습니다. 삼투 현상으로 식물의 잎이 마르더라도 이 경우에는 식물에 있는 여러 개의 잎에서 일시적으로 수분량이 감소한 것이기 때문에 양쪽의 농도가 같아지면서 삼투 현상이 없어지게 되면 다시 식물잎 전체적으로 수분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식물잎이 상하지 않게 될 수 있지만 이 꽃봉오리 같은 경우에는 한번 수분이 쫙 빠져버리면 그거 자체가 블라스팅이 돼서 없어지기 때문에 삼투 현상으로 꽃봉오리가 마르게 되면 돌이킬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꽃봉오리가 절대 마르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주셔야 하는 게 병충해예요. 그 중에서도 특히나 뿌리파리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구근식물에게 진짜 악질인 병해충은 저는 뿌리응애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뿌리응애가 있었다면 아마 지금까지 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이 녀석들은 구근 자체를 먹는 녀석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뿌리응애가 있었다라고 하면 이미 진작 그 피해가 나타나서 여러분들이 이게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고 인지를 하셨을 거예요.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정상적으로 구근식물이 잘 자랐다면 그 화분에는, 그 구근에는 뿌리응애가 없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 뿌리응애 같은 경우에는 날개가 없는 거미류의 벌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늘망이라던가 아니면 양파망 같은 것을 구근식물 근처에 놓지 않았다면 외부 유입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피해를 입는 일은 없을 겁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 벌레로, 병충해로 인해서 문제가 있다면 그거는 거의 대부분 뿌리파리 때문이에요. 이 뿌리파리 같은 경우에는 병면이나 혹은 진행 상황이 뿌리응애랑 굉장히 흡사하지만 이 둘은 근본적으로 아주 다릅니다. 뿌리응애 같은 경우에는 구근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초식 벌레입니다. 그러나 뿌리파리는 구근이 썩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부산물, 즉 미생물을 먹이로 하는 육식 벌레예요.
따라서 구근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구근 안으로 꽁꽁 숨어들어서 박멸이 어려운 뿌리응애랑 다르게 이 뿌리파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잘 대처하면 박멸이 가능합니다. 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잖아요. 우선 뿌리파리의 생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뿌리파리는 간단하게는 한 달 정도 산다고 볼 수 있어요. 한 달은 보통 4주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 일주일은 이 뿌리파리가 알의 형태로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알에서 부화한 애벌레가 흙 속에서 살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 녀석이 번데기 상태가 돼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주는 날개 달린 파리의 형태로 막 날아다닙니다. 이렇게 해서 각각의 일주일의 시기를 보내면서 완전 변태를 하는 곤충인데요. 가드닝을 오래 하시는 분들은 뿌리파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가드닝을 시작한 초보분들 같은 경우에는 뿌리파리가 어떻게 생긴 건지 잘 몰라서 대처를 못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 뿌리파리 같은 경우에는 그 이름에 파리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어서 초파리나 일반 파리처럼 약간 통통한 곤충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외형만 놓고 보면 하루살이나 모기에 더 가까운 벌레입니다. 이 녀석들은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방충망을 통해서 유입이 잘 되는 벌레입니다. 이 뿌리파리 같은 경우에는 알의 상태로 있거나 혹은 번데기 상태로 있을 때에는 보호막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물리적으로 터트려서 죽이지 않은 이상은 약을 뿌려서 이 시기에 뿌리파리를 죽이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뿌리파리를 죽이려면 꿈틀꿈틀 기어다니는 애벌레 상태일 때나 아니면 날아다니는 성충인 상태일 때 잡으셔야 하는데 이제부터 제가 어떻게 뿌리파리를 박멸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키우고 있는 화분, 여러분들이 키우고 있는 식물에 물을 흠뻑 주세요.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만 기다려 주세요. 이 뿌리파리는 흙에 있는 미생물을 먹어요. 근데 만약에 흙이 바짝 말라 있다면 물을 기반으로 번식하는 미생물 자체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뿌리파리가 먹을 먹이가 없어지잖아요. 이럴 때 뿌리파리가 어떻게 하느냐? 식물을 공격합니다. 식물에 흠집을 내요. 그렇게 해서 수액, 체액에서 물이 나오도록 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서 나온 물을 기반으로 다시 미생물들이 번식하게 되고 그러면 뿌리파리는 그 미생물을 먹는 거죠. 그래서 흙이 건조하면 건조할수록 뿌리파리는 식물을 공격하게 되고요. 그리고 구근식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겹의 껍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흙이 건조하면 건조할수록 이 뿌리파리가 이 구근 안으로 파고 들어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는 여러분들이 약을 친다고 하더라도 구근 안에 있기 때문에 유충들이 죽지 않고 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뿌리파리를 약으로 죽이고 싶다면 일단 식물 안으로 도망가 있는 이 뿌리파리 유충을 밖으로 끄집어내야 돼요. 그러려면 먹이가 많으면 알아서 기어 나오겠죠. 그러니까 흙에 물을 많이 줘서 흙에 있는 유기물에 미생물이 많이 생기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식물 바깥으로 뿌리파리 유충을 유인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자, 약으로 죽이시면 돼요. 뭐 가사나스 희석해서 죽이는 방법도 소개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약을 사용합니다. 이거는 비카드라고 하는 저독성 농약인데요. 꼭 이게 아니어도 괜찮아요. 이런 작은 벌레에 효과가 있다고 하는 뭐 비오킬, 파라스트 등 여러분들이 쉽게 구할 수 있는 농약이면 다 괜찮아요. 단
이 농약을 단독으로 사용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효과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유충이 기어다니고 있지만 사실 그 상태에서 이렇게 성충이 또 돌아다니면서 얘네들이 교미를 하고 그거를 또 알로 낳으면 요 알의 경우에는 보호막이 있기 때문에 이 약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뿌리파리를 박멸하기 위해서는 유충과 성충을 동시에 잡아야 하는데, 자, 유충 같은 경우에는 농약을 사용해서 죽일 수 있어요. 그러면 성충은 뭘로 잡느냐? 자, 요렇게 생긴 뿌리파리 끈끈이 트랩으로 잡을 수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한 2년 전쯤에 제가 업체 측에서 협찬을 받았어요. 근데 그 협찬 조건이 뭐 원고료를 주는 것도 아니었고, 진짜 이렇게 써보고 괜찮으면 포스팅을 해주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저한테 좀 부담이 없는 조건이었고, 그래서 뭐 제한된 기간 내에 포스팅을 해주면 똑같은 제품을 하나 더 주신다고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 사용 기간 내에 요것만 단독으로 사용을 했을 때는 사실 원하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포스팅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거를 추가적으로 받지 않았고, 그래서 아마 저한테 이거 보내주신 분도 저한테 보냈는지를 까먹었을 거예요. 그래서 완전 사심 없이 솔직하게 요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드리자면, 요게 색깔이랑 그 다음에 여기에 발라져 있는 액체가 뿌리파리를 유혹을 한대요. 근데 이제 저는 그게 실제로 효과가 있을까 반신반의했거든요. 그래서 그 업체에서 정해진 그 기간, 짧은 기간 내에는 뿌리파리가 박멸되지 않았어요. 근데 꽂아놓고 있으니까 뿌리파리가 이렇게 달라붙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단기간 내에 날아다니는 모든 뿌리파리가 다 달라붙어가지고 죽고, 그리고 유충이 안 생기고 그러지는 않았기 때문에 사실 효과가 거의 없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작년 요맘때에 그때 저희 집에 뿌리파리가 미친 듯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실내에서 밥을 먹을 때에도 국그릇이나 뭐 물잔에 뿌리파리가 막 이렇게 빠질 정도로 뿌리파리가 정말 너무 많아졌었는데, 그때 이 약을 먼저 3번에 걸쳐서 이렇게 살포했지만 박멸하지 못했고, 그래서 요걸 좀 써볼까 그래가지고 이제 얘랑 얘를 같이 써봤어요. 그래서 얘를 꽂아가지고 성충을 잡고 얘로는 유충을 잡고, 그렇게 해서 한 2주 간격으로 이제 약을 2번 더 살포를 했는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뿌리파리가 갑자기 완전히 사라지더라고요. 완전히. 단 한 마리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 이후로. 제 영상을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단언을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사실 자연 현상에 있어서 어떤 결과가 도출이 됐을 때 이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작용되는 요인들이 정말 다양한데, 어느 특정 요소 하나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말하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라는 말을 사실 잘 안 합니다. 이런 영양제를 식물에게 줬더니 꽃이 폈어요 라고 하는 이런 컨텐츠를 제가 만들지 않는 이유도 시류에 영합할 줄을 몰라서가 아니라, 이 행동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인과관계를 분명하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을 하지 않고 그런 컨텐츠를 만들지 않거든요. 그게 당장은 뭐 되게 자극적이기 때문에 많은 조회수를 얻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게 여러분들에게는 잘못된 정보를 줘서 어떤 다른 피해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아는 선에서는 정확한 얘기를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인과관계가 좀 불분명한 그런 얘기는 좀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뿌리파리는 제가 진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동시에 성충과 유충을 잡으면 분명하게 박멸이 돼요. 그래서 제가 작년 2월부터 3월 중순까지 한 달 반에 거쳐서 뿌리파리를 잡기 위해 이렇게 노력을 하고, 그 이후로 정말 뿌리파리를 단 한 마리도 보지 못했어요.
사실 뿌리파리가 한 마리만 생겨도 얘가 알 낳고 그게 다시 또 새끼 까서 알 낳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다시 번지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박멸한 이후로 단 한 마리도 집에서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뿌리파리를 박멸하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추가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뿌리파리 같은 경우에는 방충망으로 유입이 되기 때문에 방충망으로 추가 유입이 되지 않게 여러분들이 잘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수목 소독이라는 걸 하잖아요. 이 수목 소독이라는 걸 하면 아파트 화단에 심어져 있는 식물에 이렇게 농약을 치게 되면 그 식물에 있던 병충해들이 이 농약을 피해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부유해요. 그래서 공기 중에 떠 있다가 자기들이 어디로 도망가야 될지 막 이렇게 탐색하다가 근처에 있는 식물에게 가서 거기에 붙게 되는데, 이렇게 부유했을 때 만약에 여러분들의 베란다가 창문이 열려 있으면 그렇게 들어와서 여러분들의 베란다에 정착해서 생활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 수목 소독을 할 때에는 수목 소독하기 전에 모든 창문을 완전히 닫아주시고요. 수목 소독이 끝났다고 방송이 나와도 바로 창문을 열지 마세요. 그 시간에도 지금 병충해들은 공기 중에 떠 있으면서 어디로 들어갈지 막 이렇게 탐색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날은 절대로 창문 열지 마시고 그 다음날 정오 낮 12시가 되면 그 공기 중에 떠있던 병충해들도 알아서 이제 도망갈 곳을 다 찾아가지고 이제 떠난 후일 테니까 그때는 창문 열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수목 소독하기 전부터 소독한 그 다음날 낮 12시까지 창문을 완전히 닫아주신다면 그 이후로부터는 이제 여러분 가정에 뿌리파리라던가 진딧물 같은 병충해들이 유입이 안 되고 병충해 피해 없이 편안하게 가드닝을 즐기실 수 있어요. 제가 소개한 것 외에도 뿌리파리를 잡는 데 효과적인 방법들은 더 있습니다. 근데 어떤 방법을 택하시든 상관은 없는데 항상 염두에 두실 것은 성충과 유충을 동시에 같이 잡아야 한다는 것이고요. 한 번에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그 시기에 알이나 번데기 형태로 있는 뿌리파리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2번이나 3번에 걸쳐서 그 유충 그리고 성충을 잡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뿌리파리를 잡는 방법 중에 왕결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왕결을 화분 위에 한 2cm 두께로 두껍게 깔아서 뿌리파리가 아예 알을 낳지 못하게, 유입되지 못하게 차단하는 방법인데, 이 경우는 추식구군 같은 경우에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추식구군 같은 경우에는 흙의 온도가 올라가면 휴면기에 빨리 들어가게 되잖아요. 왕겨가 보온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튤립이나 수선화 같은 추식구군이 일찍 휴먼기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식구군에는 왕겨를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병충해와 그 다음에 꽃이 마르지 않게 하는 것, 이 2가지만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주신다면 무사히 예쁜 꽃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고생하셨으니까 조금만 더 신경 쓰고 고생하셔서 예쁜 꽃을 무사히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예쁜 꽃을 많은 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제 메일 주소를 여기 하단에 적어 놓을 테니까 이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뿌리파리 끈끈이를 화분에 꽂았어요. 화분에 꽂아놓고 그 다음에 요거를 물에 타가지고 이제 이렇게 화분에 전부 다 돌아가면서 모든 화분에다가 이렇게 줬는데 요게 권장량이 있어요. 있는데 권장량보다 저는 사실 몇 방울 좀 더 넣었어요.